김영주 위원에 대한 얘기가 많이 올라오는데. 김영주 전 의원님. 네, 왜 뭐, 김영주 의원이 뭐 했나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댓글창에 아까부터 제가 얼핏 보기로는 뭔가 한동훈 대표를 뭐 비하하는 발언했다 뭐 이런 얘기가 그래요? 뭐 있는 것 그런가?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좀 한동훈 대표에 대해 가지고 좀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라방을 하지 말라고 깠다. 그게 뭐 깐 거겠어요. 라방에 대해서 의견 저는 네. 좋다고 보거든요. 여기 돌돌이 이거 있잖아요. 네네. 이게 처음에는 아니 무슨 안경을 막 이렇게 올리면서 한 거 그것만 나왔잖아요. 그 전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봤어요. 처음에 이제 저의 배우자가 그걸 보다가 그러면서 이런 거 너무 그런 거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대변인님의 배우자니까 네, 형수님께서 저희 배우자가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봤는데 근데 그걸 쭉 보니까 이제 털이 많이 나와서 얼굴을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한 애묘인들도 많고 그렇죠. 또 반려견 키우는 분들도 그런 이슈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아마도 이거 안경 올리면서 이러는 걸 분명히 할 거다. 그게 기사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뭔가 다른 모습이 보이니까 딱 어그로를 끌게 그 사진을 올리고 그 영상을 올리면서 며칠 간 거잖아요. 근데 그게 나쁘지 않았어요. 반응이. 네. 진정성이 있는 거거든. 그렇죠. 특히나 애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또 다 아니까. 한 대표님 표현으로는 고양이가 털갈이를 할 때인지 뭔지 모르지만 털을 뿜는데 그 표현 참 확 와닿잖아요. 응? 저도 개를 키우거든요. 그래? 털을 뿜어요? 저희는 씨바견을 키우는데 진짜 뿜습니다. 씨바견. 뭐 어떻게 이렇게 팍 나와? 그 정도는 아니고 그러니까 돌아다니기만 하면은 털을 이제 떨어뜨리면서 그냥 거의 정도로 그냥 털을 살포하는구나. 살포하죠.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이런 옷을 제가 입고 있으면은 거의 그냥 앉으면은 그냥 뭐 이게 바야바가 장난이 아닙니다. 바야바 알아요? 바야바 모릅니다. 모르죠. 스타워즈인가 거긴가요? 아니, 83년도에 하던 거니까 뭘 알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또 이상한 얘기, 지금 평행해서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라방은 그러면 일단 긍정적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요. 그 뭐 막 다 그 뭐 과자 먹고 뭐 안전벨트 안 하고 했다는 둥 하면서 막 공격의 대상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조회수가 어마어마해요. 미쳤던데요. 그거 무슨 몇십만씩만 나오니까. 보잖아요. 그런 라방 보셨냔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죠. 1시간 이상 말이 안 끊기면서 할 수 있어야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럼요. 쉽지 않습니다. ASMR처럼 여러분 한동훈입니다. 뭐 이러면서 가는 거잖아.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이 데이터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 못 하는 겁니다. 그럼요. 그다음에 듣다 보면은 뭐 이런데요. 뭐 민주당 쪽 지지자들도 그걸 어떻게 보다 보면 자기네들하고도 이 문화 코드가 맞는 것도 있어서 굉장히 좀 이상한데 막 이런 생각도 막 그렇죠. 영향을 받을 거 아니야. 받죠.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저 사람도 좋아하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음악이나 이런 얘기 하시는 거 보면은 굉장히 찐으로 좋아하는 게 느껴지니까요. 또 뭐 난리도 아니죠. 네. 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뭐냐면은 이게 다방면의 모든 게 있으니까 뭐 다 라방할 수 있는 건데 사람들이 딱 제대로 보지도 않고 과자 먹는 것만 새우깡만 먹는 줄 아는데 그렇죠. 뻥이어도 먹었어. 그렇죠? 뭐 이런 거 뭐 제대로 보지도 않고 그리고 과자만 먹었어요? 과자 먹으면서 할 얘기 다 했잖아. 그렇죠. 의미 있는 얘기 다 했다고. 그럼요. 그거는 안 보면서 그냥 그 겉모습만 가지고 찝다가 결국 역효과 났다. 역효과가 나는. 저는 괜찮다고 보고 김영주 의원도 아마 그게 이제 이미지상 기존 정치인들하고 좀 다르니까 아마 그렇죠. 좀 우려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걸로 생각하는데 워딩을 정확히 봐야 되겠습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김영주 의원이 막 그렇게 뭐 공격성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진짜 애정 있는 충고같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겠죠. 네, 그리고 이제 그게 뭐 좋고 나쁜 거는 이미 시청하시는 분들의 조회수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의미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뭐 이렇게 조회수가 별로 나오지도 않을 텐데. 서정욱 변호사가 맨날 자랑한 게 조회수하고 본인 그 소위 말 수입 엄청 자랑했거든. 근데 요즘 조회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새 힘들대.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 또 해야 되나? 조회수가 다예요. 관심. 그렇죠. 정치인도 관심이 다 아닙니까? 그럼요. 아니 유튜브에서 왜 알고리즘이 그렇게 뜨고 왜 몇 명 봤는지 구독자가 몇 명인지 왜 숫자가 항상 이렇게 나옵니까? 그럼요. 사람들은 그걸 보고 싶어 하거든요. 이거 도대체 몇 명이 보는 채널이야? 이 영상 누가 봤어? 몇 명이나 봤어?
시청률 조사 왜 해요? 그럼요. 결국 다 숫자잖아. 그렇죠, 숫자죠. 여론조사도 우리 뭐 봐요? 무슨 뭐 AR에서 다 필요 없고 숫자. 몇 프로 나왔나? 뭐 투표 몇 표. 그게 안 되니까 그렇죠. 부정선거. 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인생이 대환장 파티가 열리는 인생이 겁니다. 숫자라고. 숫자죠, 그렇죠. 결과가 중요한 겁니다. 그럼 조회수가 몇십만에 나오는데 뭐 당연히 해야지 무슨 소리야? 근데 그 조회수 얘기를 좀 하셔가지고 네. 원래 한창 이제 그 제 기억에 문재인 때를 생각해 보면 네. 종편 방송들이 유튜브도 그렇고 조회수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었거든요. 과거에. 네. 근데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서 종편 방송들의 조회수가 잘 안 나오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TV 조선도 그렇고 지금 조선일보 유튜브도 그렇고. 맞아요. 네, 이 조회수가 다 한 40%만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뉴스 보기 싫고 정치 얘기 듣기 싫은 분들이 많이 생긴 거죠. 문재인 때와는 또 다른. 저희가 얼마 전만 해도 네네. 어떻게 이런 결격 사유가 많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을 생각을 하냐. 그래서 엄청나게 공격한 게 벌써 몇 년입니까? 그렇죠. 근데 그 사람 됐어. 그러니 얼마나 힘이 빠져. 그렇죠. 지지자 분들은. 그러니까 틀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렇게 나오니까 G7에서 뭐 룰라랑 얘기하고 뭐 이시바랑 악수하고 이게 스트레스 인지 부조화가 있을 수 있죠.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저한테도 적응이 안 된다. 내 귀가 적응이 안 돼. 막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근데 라고 하기에는 흔히 얘기해서 이제 그 일종의 친한 쪽에 있는 유튜버들 친한 네는 잘 나옵니다. 그게 네. 듣고 싶은 얘기 하거든. 우리 듣고 싶은 얘기 그렇죠. 많이 해드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진실을 얘기를 하죠. 진실을 얘기하니까. 지금 평에선 얘기도 가끔 섞으면서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오늘 그 의총 얘기 같은 거 그렇죠. 알아도 못해요. 그렇죠. 그쪽 분들은 유튜브 맞네요. 맨날 이재명 얘기만 하고 무슨 얘기를 할 거야? 그거 추경호 원내대표가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그럼 불리한 얘기지. 다 불리한 얘기거든요, 모든 게. 근데 우리는 뭐 이렇게 해서 상황이 이렇고 합리적으로 해서 이렇고 이렇게 가지만 거기는 이제 약간 억지를 피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선동성 얘기. 누구 난리 났다. 뭐 누구 큰일 났다 이런 것만 무조건 일단 선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막 느낌표 막 3개 막 그렇죠. 이런 거. 그럼 저희가 이번 PD님 여론조사 한번 올려볼까요? 보수 쪽 종편 채널의 신뢰도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수 종편 채널 신뢰한다, 신뢰하지 않는다. 그 두 가지로 해가지고 한번. 요즘도 박민영이 나옵니까? 박민영이 신통방통 이런데 나오는데 지금도 나온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자, 한번 지금 보수 종편 채널에 대해 가지고 신뢰한다, 이게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다 보수 쪽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참 한 몇 프로 나올 거라 예상하십니까? 신뢰한다 안 한다? 네. 그래도 보수 종편인데. 지금 이 분위기라면 신뢰한다가 많기가 어렵겠는데요. 그럼 한 몇 프로 정도? 글쎄요, 한 55대 45 정도로 신뢰하지 않는 55대 45. 그러니까 이제 신뢰라는 의미가 이제 여러 가지로 넓어지긴 할 텐데. 참 결과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90대 10이죠. 왜 이게 중간에 뭔 일이 있었나 보다. 9대 1인데요. 9대 1이네. 그러니까 9대 1이면 아예 안 보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같은 종편사 안에서도 프로그램별로 색깔의 분포가 좀 다르기도 해요. 그렇습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저 채널 A의 돌직구 쇼하고 뉴스 탑10하고 좀 달라요. 그러면 조금 더 극우적이라고 할까? 조금 더 보수적이라고 하는. 조금 더 우익수 방면인 게 돌직구라고 봐요. 네. 그다음에 이제 채널 TV 조선 그렇죠. TV 조선에서도 보면은 신통방통 이런 거보다는 이제 다른 뭐 예를 들어 유튜브 회사에서 유튜브 하잖아요. 종편에서도 거기서 뭐 저도 나가니까 이게 가보면 느껴요. 질문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진행자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런 뭐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면 좀 약간 친근스러운 이런 게 있나요? 그러니까 미련을 못 버려서 이제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건 이제 신기하다. 보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맞춰주는 것 같아요. 근데 시청률은 계속 떨어지지 않나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정화 활동을 하잖아요.
아니 정화 활동. MBC 가셔도 정화하시고 아, 조선일보 가셔도 정화하시고. MBC에서는 그냥 제가 정화주신대요, 정화주. 방사능 정화줘요. 방사능 맞고 오는 거고. 그래도 어떤 식으로든 정화 활동을 하고 오죠. 해야지 뭐 어떻게 해야지. 그렇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저는 면역력이 네. 생겨서. 근데 어쨌든 네. 거기도 뭐 들어보면 회사잖아요, 회사.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허가를 때 되면 받아야 하는. 또 그런 현실적인. 종편 허가가 있잖아요. 음흠. 그런 게 있다. 아하.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쉽지 않네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아하. 정치 뉴스 100을 하다가 네네. 한 50으로 줄이고 나머지 뒤는 사건 사고. 그렇지. 캥거루가 사람을 때렸는데 이런 거 한다니까요. 그때 말씀드렸잖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요즘 캥거루가 비행기도 탈라 하더라고요. 뭐 그런 거. 네, 네, 네. 갑자기 비행기가 왜 옆으로 누웠는가요? 뭐 이런 거. 그걸 변호사가 나와서 얘기를 해야 돼. 네, 그렇죠. 사건 사고 담당 변호사. 그 사람이 출연 분량이 이만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냥 가만히 앉아 있고 내가 여기 왜 있나 막 이러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